안녕하세요. 오늘도 네트워크를 함께 공부해볼 성균관대학교의 안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서브넷, 슈퍼넷, 그 다음에 가변길이 주소 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좀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근데 살펴보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한번 오늘의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서브넷 주소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IP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주소 자체가 실제로 사용될 때는 좀 변형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브넷 주소 설정이 됩니다. 실제 기관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이것이 사용되는지 그에 따라 이제 마스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슈퍼넷 주소를 설정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는 주소가 부족하게 되면서 발생된 현상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변길이 주소 지정. 이전까지는 클래스로 우리가 나누어서 사용하는 그런 클래스풀 어드레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아예 클래스를 나누지 않는 클래스리스 어드레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주제가 서브넷 주소 설정. 우리가 보통 서브네팅, 서브넷 어드레싱 이렇게 부르는 용어인데요. 서브넷 주소 설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IP 주소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부분에 이제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하는 넷 아이디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이 각각 컴퓨터에게 할당하는 호스트 아이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죠.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가 이제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클래스 A냐, B냐, C냐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에서 보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런 어떤 IP 주소를 받아서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 회사가 아닌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네트워크 주소만 가지고서 이 회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라우팅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로 가려고 하면 이 길을 통해서 가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판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부로 왔을 때 어떤 기관이나 회사나 그 내부로 오게 되면 실제로 네트워크는 한 덩어리로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트워크에 이제 그 토폴로지라는 게 뭐 링 형태도 있고 버스 형태도 있고 뭐 스타 형태도 있고 메쉬 형태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단위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가 합쳐져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게 여러분 회사의, 여러분 기관의 네트워크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기관의 네트워크, 하나의 회사의 네트워크는 하나의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컴퓨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컴퓨터들은 또 하나의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네트워크에 붙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관의 네트워크는 여러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여러 개의 서브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어차피 뒷부분, 즉 호스트 아이디 부분은 컴퓨터에게 할당하는 주소인데 이 부분의 일부분을 가져다가 서브넷의 아이디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서브넷 어드레싱, 서브네팅, 서브넷 주소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네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관의 마음대로 할당할 수 있는 호스트 아이디의 일부분을 서브넷의 아이디, 즉 그 회사의 내에 네트워크가 여러 개 있다 그랬죠, 그죠? 만약 여러분 회사의 네트워크가 4개가 있다라고 하면 4개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회사에는 서브넷이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각각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죠.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서브넷 어드레싱, 서브네팅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에 보시면은 141.14.으로 시작하는 네트워크를 여러분 회사에서 할당받았다라고 가정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141로 시작하니까 무슨 클래스에 해당되는 어드레스예요? B 클래스에 해당되는 어드레스죠. 그래서 앞에 2바이트는 네트워크 아이디에 해당되고 뒤에 2바이트는 호스트 아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호스트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특정 컴퓨터에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할당하는 그런 주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수만 대의 컴퓨터에게 이렇게 하나씩 할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141.14.0.0으로 시작되는 그런 네트워크는 0.1, 0.2로 시작해서 몇만 대의 네트워크의 컴퓨터에다가 다 하나하나 할당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기관의 네트워크가 하나밖에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그 회사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실제로는 여러 개의 단위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워킹 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 환경이잖아요. 그럼 그런 단위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바로 서브넷 아이디라는 걸 둬서 구분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41.14.1점으로 시작하는 거는 뭐 영업부고 141.14.2점으로 시작하는 거는 기술부고 141.14.3점으로 시작하는 건 기획부다. 이런 식으로 뒤에 호스트에게 할당되어 있는 2바이트 중에 앞에 1바이트를 무엇으로 쓴다? 단위 네트워크의 아이디, 즉 서브넷의 아이디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기술? 서브네팅, 서브넷 어드레싱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41.14점으로 시작하는 이런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서브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일부분을 방금은 제가 1바이트라고 얘기했지만 꼭 1바이트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5비트일 수도 있고 뭐 10비트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가변적이에요. 어찌됐건 특정 컴퓨터 호스트에게 할당하라고 준 그 부분을 일부분을 탁 떼어다가 어디에 할당한다? 서브넷에 단위 네트워크에다가 할당을 하겠다. 이런 기술의 이름이 뭐다? 서브네팅, 서브넷 어드레싱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서브네팅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에는 첫 번째 바이트만 딱 보면은 이게 클래스 A다, B다, C다, D다 이게 구분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앞에가 몇 비트가 뭐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10이냐 110이냐 이런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클래스 A인지 B인지 C인지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서브네팅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비트가 될 수도 있고 7비트가 될 수도 있고 10비트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가변이거든요. 이게 왜 가변이냐 하면 서브넷이 많으면 그러면은 비트 수가 많이 필요하고 만약 서브넷이 적으면 비트 수가 적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는 그 회사의 서브넷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어디까지가 그럼 서브넷 아이디고 어디까지가 정말 컴퓨터에 할당된 아이디냐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어디서? 그 회사 내부의 네트워크에서. 외부는 상관없어요. 외부는 앞에 그 비트만 보고서 클래스 A인지 B인지 C인지를 가지고서 이건 이 회사의 네트워크야 라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회사로 들어와서 그 회사에 들어와서 단위 네트워크 단위로 이게 서브넷 1번인지 이게 서브넷 2번인지 3번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스크의 필요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게 앞부분에 1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까지가 네트워크의 아이디로 사용되는 거고 0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호스트의 아이디다라는 것을 구분시켜주는 확실한 구분자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래스 A다, B다, C다 구분하는 것도 A면은 첫 번째 바이트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잖아요. 그죠? 나머지 3바이트는 호스트 아이디고. 그러면은 첫 번째 바이트까지가 11111로 해서 8비트가 1이면 되고 나머지 비트들은 다 0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마스크를 우리가 디폴트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B면 이게 2바이트까지가 다 1이겠죠. 그죠? 예, 클래스 C면 그렇죠. 3바이트까지가 다 1일 겁니다. 그럼 0인 부분은 이제 호스트 아이디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디폴트 마스크고 사실 서브네팅이 없다면 디폴트 마스크도 필요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IP 주소의 앞부분만 탁 보면 이게 어디까지 네트워크 아이디구나라고 바로 구분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네트워크 내부로 와서 서브넷을 사용하는 경우에 어디까지가 과연 네트워크 아이디로 사용이 되고 있느냐
라는 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즉 마스크라고 하는 거를 표시하는 표기법이 있는데 이 표기법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뭐 둘 다 쓸 수도 있고요. 하나는 이제 DDN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DDN이 뭔지 기억나세요? 예, 바로 뭐 123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10진수인데 점으로 각각의 바이트를 구분한 점 찍은 10진 표기법이 바로 DDN이었죠, 그죠? 예, 그걸로 표기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합니다. 사선. 이제 사선이 이제 슬래시가 되는 거죠. 슬래시 한 다음에 숫자가 나옵니다. 이제 그 숫자가 1의 개수가 몇 개가 돼 있느냐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요거를 이제 무슨 표기법이라고도 하냐면 CIDR라고 하는 표기법이라고도 합니다. CIDR의 약자인데요. 뭐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의 약자입니다. 이 CIDR라고 하는 표기법으로 나타내거나 뭐 DDN으로 나타내거나 뭐 CIDR 표기법이나 슬래시 표기법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표가 하나 있는데요. 클래스 A, B, C에 따라서 마스크를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마스크라고 그랬어요? 디폴트 마스크라는 얘기, 디폴트 마스크. 클래스 A면 첫 바이트까지만, 4바이트 중에 첫 번째 바이트까지만 네트워크 아이디니까 1의 개수가 8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00000으로 되는 거죠. 요걸 이제 표기하게 되면 이진수로 표기하지 않고 DDN으로 표기하게 되면 255.0.0.0 이렇게 표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 노테이션, 슬래시 표기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 앞에서부터 1의 개수가 몇 개 있어요? 8개 있잖아요, 8개. 8개 있으니까 슬래시 한 다음에 8 이렇게 주는 겁니다. 클래스 B는 어떻게 주겠어요? 클래스 B 같으면 1의 개수가 몇 개? 8개 있고 또 8개 있으니까 16개니까 슬래시하고 16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라는 겁니다. 혹은 255.0.0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걸 써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슬래시를 사용한 표기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이제 슈퍼네팅입니다. 이거 서브네팅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 기관의 단위 네트워크들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로 사용되는 거였고요. 이제 슈퍼네팅은 약간 용도가 달랐습니다. 어떤 용도였냐면 클래스 A도 단 하나 주고 클래스 B도 단 하나 줘서 이제 남아있는 클래스가 C밖에 없었거든요. C는 이제 많았습니다. 많아서 예전에는 한 기관당 하나의 네트워크 아이디를 가지니까 클래스 A다, B다, C다 그러면 하나씩만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A하고 B가 없어지니까 이제 규모가 큰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면 이 네트워크에 할당해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클래스 C 어드레스를 여러 개 주는 겁니다. 여러 개 이제 기관에게 혹은 회사에게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칙이 깨진 거죠. 뭐 한 기관에는 하나의 클래스의 어드레스를 갖는다. 라고 하는 원칙이 깨지고 여러 개의 클래스 C 어드레스, C 클래스 어드레스를 받아서 뭉태기로 전부 다 하나의 기관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C 클래스를 하나의 대표 C 클래스로 표기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런 표기하는 방법을 기술의 이름을 슈퍼네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슈퍼네팅은 여러 개의 C 클래스 주소를 대표 C 클래스 하나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받는 C 클래스의 주소가 2의 n승이어야 돼요. 2의 n승. 그러니까 2의 1승, 2의 2승, 3승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2개 받을 수도 있고 4개 받을 수도 있고 6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2의 3승 하면 몇이 되는 거죠? 8. 그러니까 8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몇 개예요? 2의 4승 하면 16, 16개 받아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클래스 어드레스를 10개 받겠다 이런 게 안 돼요. 10개 받겠다 그러면 16개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n승으로, 2의 몇 승으로 C 클래스 어드레스가 할당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할당 받는 주소가 이렇게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블록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그 원칙이 되는데 클래스 C 어드레스니까 네트워크 아이디에 해당되는 주소가 어떻게 돼요? 1바이트, 2바이트, 세 번째 바이트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이트가 특정 컴퓨터에 할당되는 호스트 아이디잖아요. 근데 요 네트워크 아이디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요 세 번째 바이트 요거를 할당받는 주소의 수로 나누어서 딱 떨어져야 돼요.
딱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클래스 C 어드레스 블록을 4개를 받았다. 그러면 뭐점 4.0 그러면 여기에 4로 딱 나눠 떨어지죠. 내가 4개 받는데 얘도 4예요. 그럼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슈퍼넷 마스크라는 게 역시 필요하게 되는데 마스크는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다라는 걸 나타냈는데 기본적으로는 디폴트 마스크가 있죠. C 클래스 같으면 255.255.255.0 이게 디폴트 마스크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당겨지게 됩니다. 슈퍼넷 어드레싱에서는. 그래서 슈퍼넷 마스크를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뭘 주어져야 되냐면 그 클래스 내가 뭐 블록을 4개 받았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블록의 주소 있잖아요. 그 블록의 주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할당되는 마스크 값, 즉 슈퍼넷 마스크 값을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슈퍼네팅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198로 시작하면 무슨 클래스? C 클래스죠. 그죠? C 클래스. 198점, 47점, 32.0, 33.0, 34.0, 35.0 이렇게 4개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4개면은 첫 번째 조건인 2의 n승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되잖아요. 그죠? 2의 몇 승? 2승이면 4니까 이거 해당이 되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198점, 47점, 32.0, 33.0, 34.0, 35.0 그럼 연속적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자, 하나, 둘, 세 번째 요 바이트 요게 뭐였어요? 32, 33, 34, 35 이렇게 32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32가 지금 내가 할당받는 블록의 수가 몇 개? 4개죠, 4개. 자, 요걸로 딱 나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딱 나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나눠 떨어지죠? 나머지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슈퍼네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이제 슈퍼네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값이 어떻게 주어지냐? 198점, 47점, 32.0과 슈퍼넷 마스크는 255점, 255점, 252.0으로 할당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클래스 C 어드레스 같은 마스크가 어떻게 돼요? 255점, 255점, 255.0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끝에 부분이 뭐가 됐어요? 252.0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거 252를 이진수로 표시하면요. 1111, 1100 이렇게 됩니다. 00. 00이면 0이 비트가 2개면 4가지 종류 표기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마스크에서 더 네트워크 쪽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만약에 8개의 블럭을 할당받으면 0이 3개가 돼버리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할당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슈퍼네팅이 됩니다. 이와 같이 슈퍼넷 어드레싱. 자, 서브넷 어드레싱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서브넷 어드레싱은 기본 디폴트 마스크에서 호스트 아이디 쪽으로 더 가게 되고 슈퍼넷 어드레싱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아이디 쪽으로 더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가변 길이 주소 지정이 됩니다. 클래스리스 어드레싱이 되는데 이 슈퍼네팅 하는 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 어떻게 잘 사용하면은 이 클래스 없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클래스리스 어드레싱은 어떤 의도에서 시작됐냐면 아니 왜 꼭 클래스 A, B, C로 나누어서 주소를 할당해야 되냐. 난 필요한 게 IP 주소가 16개만 필요해. 나는 100개만 필요해. 난 1000개만 필요해. 이렇게 하는데 왜 꼭 할당받는 주소의 개수는 이렇게 내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클래스 C 같으면은 0부터 255까지 총 256대의 컴퓨터에 할당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시작 주소하고 끝 주소는 빼야 되겠지만 대충 하면은 한 256개의 컴퓨터에 할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회사는 아니야, 컴퓨터 한 10대밖에 없어. 이만큼 많은 컴퓨터를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 C 같이 필요 없어. 나는 뭐 10개만 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에 IP 주소 할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클래스 A도 다 나눠주게 되고 클래스 B도 다 나눠주고 C도 뭐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정확하게 필요한 양만큼만 할당하는 체제를 가져가자.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클래스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만큼만 원하는 주소의 수만큼만 할당하는 그런 형태로 하자.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클래스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IP 주소가 몇 비트예요? 총 32비트잖아요. 그 32비트 전체 주소를 충분히 활용해서 IP 주소를 할당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그러면은 괜히 이제 쓸데없이 낭비되는 그런 주소 공간을 없앨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나온 게 이제 클래스리스 어드레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리스 어드레싱을 하려고 하면 얘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할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원칙을 지켜야지만 클래스리스 어드레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슈퍼네팅하고 할당하는 그 원칙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할당하는 주소, 아까는 블럭의 수였는데 이번에 할당하는 주소가 2의 n승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두 개든가 4개든가 8개든가 16개든가 32개든가 64개든가 이렇게 2의 n승으로, 즉 2의 멱승으로 IP 주소를 할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개 주세요. 그럼 10개 주는 게 아니라 16개 가져라 이렇게 오겠죠. 그죠? 예. 물론 여기서도 시작 주소와 끝 주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 주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네트워크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끝 주소는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시작 주소는 할당하는 주소의 수로 나눠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마지막 바이트만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주소 그거에 대해서 할당받는 그 어드레스가 내가 16개다. 그러면 16으로 나누어서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보게 되면 화면에서처럼 첫 번째 주소가 205점, 16점, 37점, 32, 그 다음에 33, 34, 35 쭉 해서 47까지 총 16개의 주소를 할당받는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죠. 이걸 이제 이진수로 쭉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가만히 주소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 이진수로 나타나 있는 비트의 가장 오른쪽을 보게 되면 4비트만 한번 보세요. 4비트만. 4비트만 보면 0000, 0001, 0010, 0011 해서 몇 가지? 1111까지. 그러니까 4비트면 총 가지수가 몇 개 나와요? 16가지가 나와요. 16가지. 그래서 요 끝에 4비트만이 계속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32서부터 47까지 총 16개의 주소를 할당받게 되면 자, 3가지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 원칙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원칙은 2의 n승이었잖아요. 그죠? 16이면 2의 n승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원칙은 연속적이어야 됐잖아요. 그죠? 자, 연속적으로 받은 거 맞죠? 네, 연속적으로 받은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의 원칙은 뭐였어요? 할당받는 수가 주소로 나눠 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몇 개 할당받았어요? 16개 할당받았죠? 근데 시작 주소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32였잖아요. 그죠? 자, 그럼 나눠 떨어져요? 안 나눠 떨어져요? 31을 16으로 나누면 딱 나눠 떨어지죠? 자, 그럼 3가지 원칙이 다 맞아 떨어지게 되면 이걸로 클래스리스 어드레싱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작 주소는 몇? 205점, 16점, 37점, 32가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마스크를 나타내는 값은 몇이 돼요? 슬래시하고 28.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1의 개수가 28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요 뒤에 4개 빼고 그래서 28로 설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소가 오든 205점, 16점, 37점, 36이 오든 37이 오든 마스크를 딱 해보면 값이 32로 딱 떨어집니다. 그게 네트워크 주소 값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서브넷 어드레싱과 그 다음에 슈퍼네팅, 그 다음에 클래스리스 어드레싱이라고 하는 3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브네팅이 필요한 이유는 뭐였냐 하면 외부에선 상관이 없는데 우리 내부의 실제 기관, 회사의 네트워크가 여러 서브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서브넷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서브네팅이 필요한 거고 슈퍼네팅은 뭐였어요? 클래스 A, B를 다 나눠주다 보니까 C를 이제 한 기관에 여러 개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관을 대표하는 C 클래스 주소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외부에서 그걸 가지고서 라우팅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걸 표기하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왔던 가변 길이 주소 지정하는 방법은 야, 이참에 아예 클래스 ABC 다 없애버리고 그냥 클래스 없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만 딱딱 할당을 해주자
라고 해서 나타난 것이 클래스리스 어드레싱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있었던 IP 주소를 응용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